네, 다한증은 의외로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질병입니다. 보통 성인 인구의 약 1% 정도가 다한증을 겪어보거나 또는 이제 앓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보통 평생 큰 증상의 호전이나 또는 악화 없이 비슷하게 가는 경우가 많고요. 보통 이제 사춘기 즈음에 증상의 발병이 시작이 되어서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이제 고민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나이가 그 40대, 50대 이렇게 갱년기 즈음이 지나고 나면 몸에서 분비되는 그 액체류의 자체가 진액 자체가 줄어들면서 조금 호전되는 증상이 보이기도 합니다. 여튼 젊은 청장년층에서 굉장히 불편을 많이 호소하는 질환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다한증은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보통 이제 뭐 땀이 남들보다 많이 나는데 주로 뭐 운동을 하고 있거나 덥거나 또는 뭐 감정의 기복이 심하거나 뭐 밥을 먹을 때 이런 때 등등 사람마다 이제 환경과 그 상황은 조금씩 다를 때 발병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보통 교감신경의 과잉 항진으로 인해서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좀 줄줄 흐를 정도로 이렇게 이제 땀이 많이 흐르는 경우가 가장 많이 병원과 한의원을 찾는 그런 질환입니다. 이제 교감신경이라는 것은 이제 자율신경계라고 하는 우리 몸을 전체를 조절하는 신경계에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는데요. 요게 두 개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를 억제하고 또 이제 하나가 높아지면 하나가 낮아지는 것처럼 서로 조절하면서 우리 몸을 조절합니다. 그중에 교감신경이 흥분이 되면 주로 어떤 상황에서 교감신경이 흥분되냐면 사람이 약간 긴장을 한다거나 발표를 앞두고 있다거나 뭔가 연주회가 있다거나 또는 뭐 화장실이 급하다거나 이런 식으로 몸이 긴장을 할 때 교감신경이 많이 흥분이 돼요. 이럴 때 사람이 이제 땀이 나게 되는데 주로 이제 겨드랑이 부분, 손 부분 또는 사타구니 부분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땀이 많이 나시는 주로 나는 뭐 콧등이라던가 뭐 아니면은 뭐 목 이런 데도 나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땀샘이 많이 분포된 부분에서 땀이 많이 나는 것들을 보통 말합니다. 네, 교감신경이 과잉 항진이 돼서 이 땀샘에서 분비가 되는 이 다한증에 대해서 저희가 짚어보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또 원인에 따라서 나눠볼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류를 해볼까요? 네, 이제 교감신경의 항진으로 인해서 땀이 많이 나는 부분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원발성 다한증이라 그래서 별로 다른 질환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땀이 많이 나는 그런 별 이유가 없는 이런 다한증은 보통 이제 아까 말한 덥다던가 뭐 운동을 많이 했다던가 또는 이제 아까 그 교감신경에서 정신적 긴장, 그러니까 발표회를 앞두고 있다던가 시험 전이라던가 이럴 때 전신적 긴장 또는 불안감, 하고 불안을 하고 초조하고 이제 공황장애나 이런 것이 있는 분들에서도 다한증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뭐 그리고 이제 아까 뭐 뜨거운 자극적인 음식을 먹었다던가 보통 한방에서 식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음식과 관련되어서 나타나는 땀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이제 다한증 환자들의 약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속발성 다한증이라는 거는 원인 질환이 있습니다. 이 질환 때문에 이제 다한증이 생기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 원인 질환으로는 이제 결핵이나 또는 당뇨, 당뇨 초기에도 살이 빠지면서 식은땀이 많이 나시죠. 또는 이제 심장 질환, 그다음에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갑상선 기능 저하증일 때는 몸이 차가워지면서 약간 좀 식은땀이 난다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일 때에는 몸이 더워지면서 땀이 좀 납니다. 그다음에 뇌하수체 기능 항진, 그다음에 이제 자극적인 음식이나 이런 걸 먹었을 때 이제 미각이 너무 자극을 받았을 때 나는 땀, 이런 것들이 이제 속발성 다한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시청자분의 증상을 보면은 시청자분께서 피부와 피부가 맞닿는 부분에 유독 네. 땀이 많이 난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부분에 땀이 많이 나는 원인이 따로 있을까요? 네, 한방에서는요, 이렇게 접혀지는 부분을 음경이 지나갑니다. 네, 양과 음이 있는데 음경이 지나가고 뒷부분에 등 쪽 부분은 양경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시청자분의 경우에는 음경 쪽으로 돼 있는 부분에 지금 땀이 많이 나신다고 하셨어요. 자, 음경 쪽으로 돼 있는 부분이 땀이 많이 난다면 이제 사람의 양기와 음기가 있다면 이 시청자분의 경우에는 음기가 좀 많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시청자분의 키와 좀 몸무게를 본다면 키가 161에 몸무게가 한 75kg 정도 되시는데요. 이러면 이제 완전 고도 비만은 아닐지라도 키에 비해 몸무게가 약간 더 많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약간
살이 찌면서 땀이 좀 많이 나는 증상은 아마 많은 분들이 느껴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예, 그러니까 살이 찌면서 왜 땀이 많아지냐면, 그 아까 음과 양의 중에서 음이 왕성해지면 몸에 습과 담이 많이 차게 됩니다. 이 습, 담이 이제 양방적으로 보면은 이제 비만의 원인이 되는 지방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이런 몸 속에 있는 노폐물이 많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습, 담이 이제 많아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 살이 찌면서 몸에 이제 저류가 되는 물도 많아지면서 부종도 생기고 그러면 몸도 좀 이제 무거워지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몸이 이제 크고 근데 그 몸을 움직이는 기력은 또 부족해져요. 그래서 이제 차로 비교를 하자면 차체는 큰데 그걸 움직이는 엔진은 좀 작은 그런 느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와중에 기운이 작다 보니까 땀샘을 조절하는 기운을 이제 한방에서 위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피부를 호위한다 할 때 위자를 써서 위기라고 합니다. 이 위기가 이제 음이 너무 크니까 양기는 상대적으로 적어져서 땀 구멍을 조절하는 힘이 약해지다 보니까 땀이 자꾸 나게 됩니다. 특히 사타구니 부위는 모든 음경이 많이 모여 있는 부위로서 음이 아주 많이 되고 또 땀샘 중에서 아포크린샘이라고 하는 약간 이제 채취를 뿜어내는 동물로 따지면 약간 페로몬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를 뿜어내는 땀샘도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청자분의 경우에는 이제 살이 조금 있으시고 또 이제 그 음경 쪽이 너무나 발달되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제 땀이 좀 많이 나오시고 불편감을 느끼신다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은 최우석 원장님께서는 이분의 증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네, 환자분께서 이제 증상을 말씀하셨는데 최혜영 원장님께서 설명하신 것과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체중이 키에 비해 좀 많이 나가시고 이제 살집이 좀 있는 편이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겨드랑이나 사타구니에 다른 사람들보다는 압력이 좀 더 더 압력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우리 몸의 이제 땀샘은 에크린선하고 아포크린선이라고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겨드랑이나 사타구니, 항문 주변 이런 데는 아포크린선이 더 많이 발달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크린선은 이제 다른 전신 일반 피부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차이는 이제 에크린선은 99%가 거의 이제 수분이 나오고요. 아포크린선에서는 이제 일반 에크린선에서 나오는 땀보다 단백질이나 지방 같은 유기물이 더 많이 포함이 돼 있어서 그 세균 같은 것들이 많이 번식을 하고 먹을 게 많다 보니까 세균 번식이 되다 보면 이제 액취증 같은 그런 냄새 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타구니나 겨드랑이 같은데 압력이 높아서 땀이 많이 나다가 이제 이게 습하고 땀도 나고 자꾸 이렇게 마찰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습진 같이 헐어가지고 걷기도 힘드신 것 같은데 체중도 좀 줄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염증을 야기할 만한 음식도 좀 피해 주시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한방 치료나 양방 치료나 외치 같은 것도 하면서 좀 치료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땀이 유독 평상시보다 많이 나는 상황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 땀이 많이 날까요? 네, 땀이 나는 경우는요. 일단 우리 몸의 땀은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서 나오거든요. 체온이 보통 올라갔을 때 체온을 내려주기 위해서 땀이 분비가 되는데 보통 체온 중추가 그래서 땀 분비에 가장 영향을 많이 줍니다. 뇌의 온도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피부 온도, 그 다음에 장기 쪽 내부 온도까지도 이제 몸에서 캐치를 해서 땀을 분비할지 말지를 조정을 하게 되고요. 교감신경이 흥분되면 땀샘에 교감신경이 직접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교감신경이 흥분돼서 그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를 하게 되면 땀샘에서 이제 분비액이 나오고 그것들이 재흡수되면서 관을 통해서 밖으로 분비가 되는 게 이제 땀인데요. 교감신경이 항진되는 경우는 아까 최혜영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땀이 더 분비가 많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호르몬이나 신경 전달 물질이 좀 이상이 생겨도 이제 땀이 과도하게 분비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몸의 체액이 이제 진해져서 이제 짠 걸 많이 드신다거나 아니면 몸에 노폐물이 많아져서 혈액이나 체액이 농도가 올라가게 되면 몸에서는 상대적으로 수분이 부족하다고 보고 오히려 이제 땀의 배출을 억제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반대로 생각해 보면 땀 분비가 많으신 분들은 조금 체액을 좀 진하게 만드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몸의 뭐 체온 조절을 위해서 필요한 땀이지만 또 이게 정상 범위를 벗어났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최효석 원장님, 이 병적인 땀을 정상화시키려면 어떤 치료가 동반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 몸에 땀 조절을 하는 거는 교감신경이 제일 영향을 많이 주는데 네. 사실 이거를 조정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겹치긴 하지만 체온 조절할 때 몸이 항상 약간 열이 많아서 체온이 높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몸을 좀 항진 상태를 가라앉히고 명상이나 안정을 좀 많이 취하시면서 열을 좀 줄여주는 한약 치료를 같이 하시는 게 좋고,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체중도 줄여주시고, 그다음에 운동이 과도하면 또 반대로 땀샘이 발달해서 땀이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적당한 운동이 필요할 것 같고요. 교감신경이 항진되고 스트레스 과로가 지속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생활 관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적당한 운동과 체중 감소가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이렇게 네. 피부가 맞닿는 부분에 땀이 난다고 했지만 많은 분들이 또 손발에 땀이 나는 증상 맞아요.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글을 쓰거나 할 때도 종이가 젖어서 쓰기도 어렵고 네. 사람들끼리 만나서 악수를 할 때도 많이 꺼려지고 대인관계에서도 좀 어렵겠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고민들을 토하신 분들이 많은데 최 원장님, 이렇게 손발에 땀이 나는 증상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손발에 땀이 나는 분들이 아주 많으세요. 저도 이제 시험을 볼 때 긴장을 많이 하면 볼펜이 미끄러져서 글씨가 안 예쁘게 써져지는 경우를 많이 겪었습니다. 이제 손 발바닥이 땀이 나는 증상이 대표적으로 교감신경이 항진될 때 나타나는 그런 증상이세요. 보통 우리가 땀이 나면은 몸이 따뜻해지면서 보통 땀이 나잖아요. 근데 손발바닥에 땀이 나시는 분은 땀이 나는 그 시점에 손을 만져보면 손이 굉장히 차갑습니다. 그러니까 혈관은 오히려 수축을 하는데 땀은 이렇게 나면서 심하신 분의 경우에는 막 한 30분 정도 손수건을 쥐고 있으면 손수건을 짜면 물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많이 땀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교감신경이 극도로 항진이 되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게 교감신경은 어떤 이제 역치라고 해서 어느 정도 이상 긴장을 하면 이제 땀이 나기 시작을 하는 이 역치가 있는데, 이런 다한증이 있으신 분들은 교감신경의 역치가 되게 좀 낮아서 약간의 자극에도 손에 땀이 좀 많이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의 경우 교감신경을 좀 긴장도를 낮춰주는 그런 치료법이 필요한데요. 사실 이런 분들의 경우 물어보면 이제 같이 동반되는 증상들이 많습니다. 손발이 평소에 차요. 또는 이제 소변을 좀 자주 보는 경향이 있어요. 추우면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것 같아요.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보통 흔히 이제 잠을 좀 깊게 못 자요. 그다음에 뭐 불면증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소화가 잘 안 돼요. 항상 좀 먹으면 잘 더부룩하고 속이 좀 불편해요. 여성분들의 경우라면 생리통이 있어요. 이렇게 좀 신경이 예민해질 때 나타나는 증상들을 좀 두루두루 같이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고, 이런 그 증상들이 많다 보니까 또 더더욱 예민해지면서 이제 시간이 뭐 1년, 2년 이런 증상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사람들이 점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인관계도 꺼려지고 약간 좀 움츠러들고 또 예민해지고, 이게 또 악순환이 일어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우선 교감신경을 좀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우선은 잠을 좀 푹 잘 수 있고, 그다음 물론 이제 뭐 손에 땀도 좀 줄여드릴 수 있는 보통 약재로 따지면 환기 같은 약재가 땀을 좀 억제한다고 합니다. 그런 약재를 쓰면서 몸을 좀 편하게 뭐 집에서 반신욕을 하신다던가 아니면은 주무시기 전에 뭐 따뜻한 우유를 드신다던가 이런 식으로 몸을 자꾸 이완시켜주는 쪽으로 하고요. 또 규칙적인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산소 운동 같은 운동을 뭐 하루에 30분씩 꾸준히 한다던가 걷기 운동을 하신다던가 이런 식으로 자꾸 교감신경을 이완시켜주는 쪽으로 집에서 관리를 하신다면 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